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단은 짧게 몇 가지 제품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양파, 그리고 이제 논이, 파극천이라고 해서 땅을 뚫고 나와서 하늘까지 찌른다는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논이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공부도 해보고 자료도 모아다 보니까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뭐랄까 너무 복합적으로 많이 드신다든지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간에 부담이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또 주변 지인분들, 이렇게 고객분들 중에서도 간이 약하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챙겨서 드셔야 될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또 영상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못 찾아서 일단 제가 지금 백업해놓은 영상들 위주로 먼저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볼게요. 양파, 우리 또 약사님 모셔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실게요. 참 많습니다. 이미 많은 당뇨인들이 애용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게 질문하는 본초, 바로 이 양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인들은 양파 많이 드십시오. 날로도 드시고 볶아 먹고 갈아서 먹고 달여서 먹고 모두 다 좋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십시오. 실제로 국내 한 대학교에서는 이 양파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양파가 공복 그리고 식후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파가 대체 뭐길래 당뇨병에 좋다는 걸까요?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파를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손상도 막아주는 천연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포화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우리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되는 걸 없애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 동맥경화 이런 성인병을 예방한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중국 사람들 기름진 음식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당뇨병, 심혈관, 비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겨나게 한 게 이 양파 덕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 잠정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유럽 종양학회가 발표한 이 심근경색에서 이 경색의 크기에 대한 양파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심근경색을 유도한 그 쥐의 심장 손상 정도가 이 양파 추출물의 투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손상 정도가 적은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토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이 아이한테 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퀘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양파 요 알맹이보다는 이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은 식재료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으셔서 물에 끓여 차로 우려서 물 대신으로 드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양파의 효능 때문에 양파즙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시중에는 정말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 제조 방식입니다. 보통 양파즙은 뜨거운 물에 오랜 시간 우려내서 진액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물을 이용한 추출 방식은 양파의 성분 중에서 물에 녹는 여러 가지 수용성 성분을 추출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성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파를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양파즙을 만들 때는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양파만 드시는 것보다는 케일이라든지 당근, 사과 요거 같이 넣어서 갈아 드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의외로 맛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양파의 성분은 바로 유화아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양파를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맵죠. 그게 바로 유화아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매운 성분이 우리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 뭐 뇌졸중이라든지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셰프가 좀 놀러 왔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양파를 조리하게 되면 어때요? 매운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든지 이 설탕도 안 나왔는데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페퍼, 너가 먹는 게 아니야. 양파의 매운 성분은 이 열을 가하게 되면 기화합니다. 날아가요. 그런데 일부분은 또 분해가 돼요. 그러면 설탕의 무려 50배나 될 정도로 단맛이 굉장히 강한 물질로 변하게 되죠. 매운맛이 단맛이 된다. 정말 재밌죠. 세 번째는 크롬입니다. 크롬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미나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의 기능을 증폭시켜주고 또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관여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특히 당뇨인들에게는 신의 미네랄이다 이런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무기질의 하나가 바로 크롬입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잘 집어넣어야지 이 세포가 그 포도당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래야지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혈중의 당 농도가 낮게 유지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하고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없게 되면 포도당을 우리 혈액 속에서 빼내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는 면허를 가진 게 없어요. 인슐린이 유일한 포도당 운반 운전면허 소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때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인슐린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이 양파에 들어있는 크로미나제, 크롬입니다. 일본 사이토 요시미 박사가, 사이토 요시미 박사 맞을 거예요. 박사팀이 이 당뇨병 환자의 식후 고혈당증 관리에 대한 양파의 효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22명의 당뇨 환자들에게 이 양파를 꾸준히 복용시킨 결과 4주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26%나 줄었고 24주 후에는 39%가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게 바로 이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의 작용입니다. 이 크롬은 당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무기물이 바로 크로미나제, 크롬인데, 성인 당뇨 환자의 혈당 수준을 조절을 돕고 또 탄수화물의 대사작용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의 대사작용을 이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 성분이 증진시켜주고, 또 땀을 내게 하고 뭐 떨리고 시력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저혈당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시중에는 사실 이 크로미나제 성분을 이용한 당뇨 보조제로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주의사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의 다른 요리 채널 같은 곳에서 설명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려서 굉장히 간단하고, 다른 유튜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김소영 채널의 위치에서는 뭘 하나 가르쳐 주면서 말이 너무 많다, 뭐 지루하다, 이렇게 막 불평하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의견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의사가 어떻게 요리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별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걸 드시면 뭐에 좋다 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라, 드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꼭 공부하고 드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꼭 말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양파를 피해야 되는 분들, 첫 번째, 동맥경화 치료하는 와파린제 드시는 분들, 또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양파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은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들이거든요. 이 약과 양파를 함께 해서 드시게 되면 출혈이 자칫 멈추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파 드시는 거 피하시고요. 두 번째로,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안 좋을 때 양파를 너무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리고 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파를 드실 때는 뭔가를 식사를 하고 뭔가 좀 채워놓은 후에 양파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하신 분들도 양파 많이 섭취하는 거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좀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이 양파가 좋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또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양파 오래 드시고 나면 혀에 백태가 껴요, 원장님. 뭐 기미가 더 올라와요. 이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의외로 이런 분들도 역시 양파랑 나랑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좀 체질에 따라서 오래 먹게 되면 너무 이상하게 내가 속이 불편해지고 변비, 설사 이런 위장 질환으로 번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나랑 좀 안 맞는다 생각하시고 양파 드실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보감에 하늘을 찌를 정도의 효능이. 이건 다음 영상이고요. 아이고. 네, 일단 양파 저희가 먼저 봤고요. 양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 저희가 일단 성분 크게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르세틴, 그리고 유화아릴, 그리고 이 크롬이라는 성분입니다. 요거 3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양파, 특히 양파 몸보다 껍질 있죠. 네,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출하는 방식, 추출할 적에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수 추출에 의한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영양소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저희 애터미 사이트에 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적 양파즙이고요. 네, 회원가는 4만원, 포인트는 12,000포인트, 제품 번호는 168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식품의 유형은 지금 과채 주스로 나와 있어요. 과채 주스. 네, 음료 아닙니다. 과채 주스입니다. 자, 이제 하루에 한 포씩 드실 수 있게끔 해서 총 30%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국내산, 특히 유기농, 일반 양파가 아니라 적 양파를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한 방울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파괴가 없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저온 착즙했습니다. 이제 고온으로 해서 또 열에 의해서 파괴된 영양소를 지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효소 분해 공법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건강즙은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유기농이고요. 국내산에다가 물 한 방울 섞지 않았으면서 저온 착즙 그리고 효소 분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양파즙 보실 수가 있고요. 양파즙 안에는 케르세틴, 유아아릴, 그리고 안토시아닌, 루틴, 비타민, 그리고 칼슘 이 많은 성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애터미에도 양파즙이 있는데 중요한 저희가 이제 주스를 비롯해서 보셨을 때 요거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만 갖고 비교해 보셔도요. 시중에서 뭐 2만 원대, 3만 원대 건강원 가서 즙 짜시는데 보통 그 즙들은 보시면요. 성분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과채 이제 주스가 아니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채 음료 아니고요. 과채 주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혼합 음료 아니라는 거. 혼합 음료나 과채 음료가 아니라 과채 주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분이 10%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물. 그리고 이제 혼합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혼합 음료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성분이 10%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과채 음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5%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과채 주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길을 가다가도요. 이렇게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 팔죠. 과연 생과일 주스 안에 그 생과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보통 이제 과채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물, 그리고 이제 농축액, 그리고 아주 소량의 생과일, 나머지 뭐예요? 얼음, 그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95% 이상 꽉 채워져 있는 과채 주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포 안에 일반 적양파 추출액 16포가 들어있는 게 저희 한 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PPT를 정리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양파의 어마무시한 효능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요거 이따가 저희 방에다 올려드릴 건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양파가 가진 효능이요. 무려 4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들어보시면서,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파 효능. 첫 번째,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혈관을 막는 혈전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혈전을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결과 혈전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순환기 장애, 종류별로 협심증, 심근경색, 뇌연화증, 그리고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기도 한답니다. 자, 세 번째 효능으로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맑고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현저해서 그 결과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말초 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줍니다. 자, 우리 많이 배웠죠? HDL, LDL. HDL은 이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이차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몸에 쌓이면 안 되는 아주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말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면 좋아요. HDL, LDL 콜레스테롤 이게 두 가지 종류. 네, 일곱 번째, 혈당을 저하시키는 작용도 뛰어나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저희가 우리 김수영 한의사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당뇨병. 주변 고객분들 중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당뇨병 있는 분들 있죠. 당뇨병 환자분들은 네,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애터미 오롯이 담은 양파, 적양파즙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당뇨병에 의해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인 동맥경화, 또 고혈압 물론 심근경색이나 신장병, 또 백내장 등을 예방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콩팥의 기능을 증진시켜 신장병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자, 11번째, 정상적인 혈당을 내리는 작용은 없고 이상이 있는 높은 혈당치만 작용을 하며 정상 혈당이 되면은 신기하게도 이 작용을 또 멈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합성약처럼 저혈당이나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게 양파입니다. 12번째, 간장의 해독작용을 강화시키는 그루타치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13번째, 간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임신 중독, 약물 중독, 그리고 알레르기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이렇게 드시면 좋다는 게 양파고요. 자, 16번째, 알코올 때문에 많이 소모되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높이고 주독을 중화하여 간장을 보호해 줍니다. 자, 주변에 약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꼭 양파 드시라고. 건강 잃기 싫으시면 양파를 꼭 드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병주고 약주고죠. 네, 좋아하는 약주 드셔도 되는데 약주 드시는 대신에 매일매일 양파즙 꼬박꼬박 드실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7번째, 눈의 피로로 두통이 생겨서 이제 책을 오래 읽지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번째,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가 흐려지는 이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게 또 양파라고 하고요. 19번째, 각막이나 수정체의 투명도가 나빠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각막 질환의 장애 회복에 매우 좋다고 하고요. 자, 20번째, 세균 속에 이 단백질을 침투해서 살균 효과, 또 살충 효과 낸다고 합니다. 21번째,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병원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소화불량에도 좋은 효과가 볼 수 있고요. 22번째, 살균력이 뛰어나서 습진이나 무좀 등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양파의 살균 작용은 익혀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마늘은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3번째, 충치로 이가 아플 때 또 갈아서 충치 안으로 넣어주면 통증이 멎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양파의 24번째 효능, 생것을 3분에서 8분간 씹으면 입안이 완전한 멸균 상처가 됩니다.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은 떠날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자, 25번째, 결핵이나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예방, 치료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26번째, 살균력과 해독력으로 육류의 부패를 또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참 신경 쓰이고 미리 예방 중요하죠. 네, 이럴 때 이런 병균, 바이러스균 예방하기 위해서 양파즙을 한번 권해주시고 우리부터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번째 양파 효능,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체내의 중금속을 해독시켜주고 분해시켜주어서 또 체외로 배출까지 시켜주는 게 또 양파라고 합니다. 28번째, 칼슘도 마늘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성장 호르몬과 같은 작용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29번째, 지방의 함량이 적으며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주변에서 다이어트 360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야식 드시고 이런 분들 열심히 운동하실 적에 물도 드시는 거 좋지만 우리 양파즙 한 포씩 꼬박꼬박 드시는 건 어떨까요? 자, 양파 효능 30번째, 칼슘과 철분의 함량이 많아서 강장 효과를 돋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31번째, 감기 퇴치 기능이 있어서 생으로든 익히든 끓이든지 해서 실제로 지난 수세기 동안 감기약으로도 사용이 된 게 양파즙이라고 합니다. 32번째, 목의 식도나 폐의 기도에 달라붙은 불필요한 점액들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거담작용, 양파가 또 거담작용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33번째, 코가 막힐 때 또 즙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마시면 코가 또 트인다고도 하고요. 34번째, 기도의 가래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의 건강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번째,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변비, 생리불순, 유방종양이라든지 대머리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양파라고 합니다. 36번째, 불면증에 양파가 좋은데 생양파를 썰어서 머리맡에 놓고 자도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해도 좋을까요? 자, 이건 패스할게요. 자, 37번째, 아기들이 경풍을 일으킬 때 양파를 잘라 입에다 대주면 씻은 듯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38번째, 너무 마음이 긴장될 때 생양파를 먹으면 생양파의 매운맛과 향기가 연수에 작용하여서 정신을 안정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저희 긴장하실 적에 저희 양파즙 한 포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39번째입니다. 허약 체질이나 신경쇠약에도 아주 좋아서 원기 회복이 필요한 환자의 시기로도 적당하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 양파 가지고 있는 효능 40번째,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고 잔주름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야, 자, 우리 몸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양파가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요. 양파즙, 이렇게 좋은 양파즙 꼭 챙겨서 드실 수 있도록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소영 한의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최소 4주 정도, 아까 임상실험 이런 결과들을 봤더니 최소 4주 그리고 20주 이상 드셨을 때 여러 효능이 나타나더라. 자, 일단 동맥경화에 좋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특히 또 주의하실 점도 들으셨죠? 위장이 약하신 분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섭취 후에, 예를 들어 식사를 섭취한 후에 그리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한 5분, 10분 시간을 드시고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이 약하신 분들은 좀 챙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간이 정말 약하신 분들은요, 소변을 보실 적에 소변에서 콜라 색깔 있죠. 콜라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경험을 하셨던지 또는 가족력에서 간이 약하신 분들은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혹시 뭐 가족력이라든지 본인들의 이런 건강상 약하신 분들 알고 계신지 좀 물어보시고 이런 제품들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파 한번 공부해 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